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소개를 하고 가죠. 뉴스핌 의뢰로 RN서치가 16일부터 18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대통령 국정운행 운영 지지도 긍정 35.6, 부정 61.6. 물론 높아요. 여전히 뭐 30%대입니다만 전주하고 대비했을 때 긍정이 3.1%포인트 상승, 부정이 2.4%포인트 하락. 드디어 꺾였군요. 네. 드디어 꺾였어요. 이 부정이 계속 올라가던 모양새가. 자,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게 뭐 완전 추세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락세가 조금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지율은 계속 빠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60점을 줬어요. 네. 누군가에게. 네. 그럼 한 일주일 있다 또 물어봤는데 또 50점 주고 40점 주고 그럼 뭐 퇴학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그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바뀌는 조짐, 잘한다라기보다는 네. 좀 뭐 위기의식을 느낀다, 좀 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래도 좀 바뀌려고 약간 노력하는구나만 그런 해도 시그널들이 몇 군데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지지층이 먼저 반응을 하겠죠. 예. 빠졌던 지지층들이 그렇겠죠. 반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중도층이 반응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지층조차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회초리를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지지율에 대한 응답이 훈육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회초리 뒤로 조금, 놓으셨어요? 네, 풀리는 이런 느낌. 그럼 네. 어떤 것들이 그 회초리 들었던 지지층을 다시 좀 회초리 내려놓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눈에 확 띄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광폭 행보를 하던 것을 싹 안 했어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이게 동안.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걸 멈추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잘하는 건 어려운데 못하는 걸 멈추는 건 그나마 조금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인들도 좀 잠잠해진 것들, 뭐 대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논란 일단은 네, 사라졌으니까. 그런 것 사라진 거.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뭐 약간은 달라지는 기미가 보인다고나 할까. 어쨌든 정부 전반에 정부하고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이 약간은 달라지는 기미가 보여요. 일단은 문제를 인식한 건 같고, 도어 스태핑은 그대로 가긴 가지만은 이거 좀 스타일이라는 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사 순서가 거꾸로 느낌도 있었던데, 원희룡 장관이 엊그제 이제 우리 방송 출연하고 어제 출연했습니다. 이제 뉴스쇼. 오늘 예. 뭐 일제 기사가 나온 게 대통령이 스타 장관들 나와야 된다. 장관은 나가서 이야기 많이 해라. 나가서 국민들 많이 설득해라. 인터뷰해라. 설명드려라. 그런 말씀.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통령한테 스피커가 너무 집중돼 있다. 네. 대통령실 내에서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갑자기 엄청 잘해 이런 느낌보다 그래도 변하려고 우리가 회초리를 들었다는 걸 인지는 했구나. 그렇죠. 정도만 돼도 일단 반등. 문제의식을 느끼는구나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는 멈출 수 멈췄다. 있다. 반등을 하려면 이제 네. 의미 있는 반등을 하려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렇죠. 자, 살짝 그래프가 오늘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네. 아니면 이대로 추세를 다시 올리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대통령실 채용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나토의 민간 수행원 문제였어요. 인사비서관 아내가 수행원으로 따라간 거. 이거는 뭐 일시적 채용 문제였습니다만 곧이어서 정규직 채용 문제가 불거졌죠. 극우 유튜버의 누나이자 유튜브 채널 공동 운영자가 9급으로 채용돼 있었고, 대통령의 육촌 친인척은 3급으로 채용. 그리고 대통령의 오랜 강원도 지인 아들이 또 뭐 9급 채용. 어제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6급 채용. 대통령실 입장은 다 동일합니다. 모두 다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사람들이다. 지인 아들이어서 딸이어서가 아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되게 이례적이긴 해요. 네. 이게 대통령실을 보면은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장관급이에요. 그다음 이제 수석 비서관이 차관급, 네. 비서관이 1급. 네. 그다음 이제 행정관이 2급부터 5급까지 3급 이상은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고 그쪽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네. 그 이하로 이제 6급부터 9급까지 행정요원이라고 하여서 말하자면 실무의 실무자들, 실무. 예. 뭐 사무 보조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실무적인 부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논란이 된 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눈에 잘 안 띄기도 하고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행정 요원들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좀 뭐 악의적인 공격 아니냐. 옛날에 다 따져보면은 그럼 뭐 모르는 사람들 공채해가지고 뽑았냐. 별정직이란 게 남들은. 있지 않느냐 예, 이거거든요. 다 별정적이거든. 그리고 뭐 과거의 행정 요원들을 봐도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소개로 받아서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있었고 전 정부에서도.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한 번 논란이 되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누굴 찾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 또 이런 있네, 경우도 또 있네. 있네라고 옆에도 해서 또 그러네.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이게 제 대통령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원래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맞기 때문에. 근데 캠프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또 오랜 지인의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더 이야기가 이제 의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캠프 실무자라고 하는 분들도 공채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소개로 들어오는 아름아름.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당 출신이 많고 근데 당 네, 출신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간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네. 무슨 일을 했던 예. 사람 뭐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간판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구 아들 친구 아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들은 원래 그렇게 들어와요. 뭐 필기 시험 봐서 들어오고 이런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추천으로도 들어오고 같이 오래 일해본 걸로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본인의 능력이 정말 입증됐느냐 거기다가 그거거든요. 이 일을 키운 게 예. 대응해서 일을 키웠잖아요. 대응하는 태도. 예. 뭐 내가 추천했는데 원래 시급 시켜 달라고 했는데 9급밖에 안 해줬더라. 아이 그 최저임금보다 작게 받고 그 뭐가 문제냐. 뭐 내가 강릉촌 놈이 어떻게 사냐고. 내가 뭐 압박을 좀 넣었다. 아유 그런 게 그러니까 초기에부터 그냥 캠프에 일했던 이제 실무자다라고 하면은 크게 일이 안 분졌을 건데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자,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을 주고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 대통령실 참모들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네.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가 보수 진영에서도 뭐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비서실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윤 실장님 왜 비서실장에 주목합니까? 비서실장은 역할이 뭡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뭐 하기는 어려우면은 비서실장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런 자리인 거죠. 비서실장이 그런 거예요? 예, 무한 책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옛날에 따지면은 이제 DJ의 비서실장 박지원 뭐 실장 그렇죠. 이러신 뭐 거죠. 그런 등등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 개편이라는 게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진됐다. 1기의 컨셉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2기로 컨셉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경질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둘 다 여의치 않겠죠. 뭐 컨셉이 다 돼가지고 바꾼다라기에는 좀 몇 달 그거는 됐으니까 뭐 말이 얘기가 안 안 되는 되고. 거고 네. 그리고 경질의 의미라기에는 이게 삐거덕 거리는 건 분명한데 이게 과연 김대기 실장의 책임이냐. 김대기 실장은 어떤 분이었죠? 경제 관료죠. 경제 관료 출신. 관료로 그러니까 경제 관료로서는 정무적 감각도 있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인 네. 관계도 좋고 그렇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인데 네. 근데 경제 관료가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뭐 총리가 있고 합니다만 대통령실의 원톱에 오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주로 정치인 출신들이 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1기에는 정치인 출신이 됐다가 네. 대통령하고 대통령주의 참모들이 손에 익으면 약간 2기부터는 바꿔요. 컨셉 바꾸기도 아, 해요. 과거에 보면은 참여정부 때도 김우식
연세대 총장, 뭐 과기부 총리 했다가 대통령실장 되기도 하고 음.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문희상 실장이다가. 그렇죠. 처음엔 정치인이 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 경우에도 이게 일기에 맞냐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 생각에는 뭐 경제가 워낙에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총리도 대통령, 경제 관료 출신이고, 뭐 경제부 총리는 당연하게 경제고, 대통령실에도 경제. 그 외교 안보는 뭐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정치란 영역이 점점 협소화되는 거 아니냐? 정책이 구슬이라면은요, 구슬을 꿰야지 목걸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꿰는 실이라는 게 정치죠. 정무, 홍보, 기획 이런 쪽의 영역인데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은 그 실이 협소한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게다가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정치 경험자가 들어가서 그런 조율들 실을 꿰는 역할을 지금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김대기 실장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것 전반적으로 같아요. 그런 거죠. 대통령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게 당정 협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당에서 서포트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의 돌아가는 게 당정 협의인데 네. 지금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가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대통령 취임하고 6월까지는 이제 선거고 네. 6월부터는 그 뭡니까 윤리위 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 있을 때도 뭔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했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로드가 너무 많다. 이건 분명해요. 부담이, 예. 짐이. 예. 지금 현재 원구성도 완벽하게 안 됐는데 원내대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 일하는 것도 되게 힘든 자리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당 노릇을 오랜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당 대표도 대표요.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그럼요. 또 뭐 이런 말 뭐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핵관의 대표로서 대통령실하고 당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는 부담이 덜한 사람이 뒤에서 해줘야 해주면은 좀 되는데. 좋은데 한 가지 자리도 쉽지가 않은데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정무적인 부분이 잘 안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얘기가 나오고 참모 개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어제 스타 장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었죠. 아침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우리 방송에 나가요. 저도 이제 잘 들어봤는데 말씀 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박하게 평가하자면은 네. 막 지나가면 뭐 뾰족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장관이 모두 현안에 대해서 뾰족한 걸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어제 택시 그 해소, 택시난 해소에 대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아주 그냥 아이고 100% 해답이네 이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느낌이 예. 이 사람이 현안 파악을 잘 하고 있구나.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문제 있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 뭔가 파악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그 시그널을 주는 거 그 자체가 안정감이 될 수 그거죠. 있는 거죠. 그거죠. 그거 준 거랑 그냥 되게 논쟁적입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 파업 현장에 고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요. 그걸 가지고는 이제 이런 거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건 논쟁적인데 제가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건데 현 정부에서 지금 문제는 논쟁적인 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논쟁조차도. 논쟁적인 게 일어난 게 청와대 개방, 용산 이전, 한동훈 장관 정도였었고 맞아요. 차라리 그건 결과가 좋았는데 나머지는 논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일단 약간 재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 또 뭔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논쟁은 괜찮단 말씀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주문. 그럼 스타 장관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럼 괜찮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 대책은 괜찮다. 그러고 이제 당신들이 일을 해라. 사실은 대통령이 계속 말이 많고 메시지가 많으면은 대통령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뭐 장관이 뭐 발표했는데 도어 스태핑해서 나 보고 못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맞아요. 되게 주춤거리게 되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제 장관들한테 좀 풀어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장관들이 좀 적극 인터뷰 나서고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만 보여줘도 그렇죠. 100점짜리 답이 안 나와도 저는 그 노력하는 모습조차도 그럼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터뷰들.
국민의힘 또 민주당 당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게 뭐 좀 흔들흔들거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 로드 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자 대표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변인이라는 건요. 대표의 직속이에요. 지금 현재 대변인을 앉아 있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 체제 때 됐던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그 뭐 토론 배틀 해가지고 된 대변인도 있고 의원 수석 대변인도 있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의 의중이 그대로 이게 표출이 되겠느냐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한 6개월이라는 시간 되게 애매해요. 말하자면 땜빵으로 하기엔 너무 길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6개월짜리 대행을 밖에서 데리고 오기에도 그렇죠. 그런 것이고 비대위도 아닌데. 예. 자, 근데 거기다가 뭐 짧다 길다 뭐 대변인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핵심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네. 뭐 좀 뭐라 비판을 하고 공개 비판하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거기서 오는 흔들거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흔들거림이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회의가 된다면은 예. 또 장제원 의원이 최고위원이라면은 그런데 소화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의원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는 것도 내가 장제원한테 압박 넣었다. 뭐 장제원 추천은 받았을지언정 압박은 받아본 적 없다. 이런 식은 안 좋은 거죠. 네. 이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의 불화설. 네. 지난주에 한번 밥 먹고 봉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불거지고 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두 사람의 어떤 뭐 불협화음 같은 게 조금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뭐 계파가 다르다든지 뭐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저는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물론 이게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가지고 예. 진짜 갈라질 수가 있겠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나오고, 다음 대표로 나간다. 출마하고.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게 다른 낫다라고 사람들. 하면은 이제 크게 불거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까지 올라가기 쉽지가 아직까지는. 않겠죠. 예. 자, 민주당 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그러면서 DJ를 닮고 싶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왜 DJ였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적통이지 않습니까? 네. 제일 갈등이 그나마 덜하고 뭐 친문, 개딸, 뭐 과거에 이제 호남 다 무난하게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내심에는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없을까도 싶은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행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수.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92년, 97년이에요. 네. 91년에 떨어지고 97년에 뉴 DJ 플랜으로 해가지고 집권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내가 닮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겠죠. 그리고 탄압을 많이 받아왔던 네. 그것도 나도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런 뭐 모양새도 될 네. 것 같고 출마 선언문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네. 실력, 혁신 뭐 그런 부분 제가 써도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근데 되게 논쟁적인 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어떤 뭐 거요? 제가 좀 메모도 해왔는데 네.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다. 지역위원회별로 당원 총회를 정례화하고 당원 투표도 상설로 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상설 당원 투표. 그렇죠. 당원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뭐 예. 이런 것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비주류들이 확 나가고 네. 그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시키냐 마냐 하다가 결국 총무본부장이 됐습니다. 총무본부장이 돼가지고 한 것들이 온라인 당원 강화였어요. 아하. 그때 이제 한 10만 기억나요. 명이 늘어난다. 예. 전자당원이 된다. 이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선은 앞으로 해보나 마나인데라고 했는데
반발이 있었는데 밀어붙여가지고 됐거든요. 그 기시감이 저는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개딸 논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정면 돌파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이 항상 이제 뭐 좋죠. 좋은 건데 이 당원권 강화라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의원들하고 돼 있는 당협이라는 건요. 네. 오프라인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당 조직이라는 그렇죠. 게 오래된 당원들 그렇죠. 그리고 이 당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당이라는 게 두 가지 축인데 그런 축이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편제는 지역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하고 대표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이제 뜻이 맞는 정치인하고 직접 소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후자를 아주 강화하겠다. 예. 라고 하면은 뭐 시스템 공천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다 경선해 라고 했을 때 그 온라인 당원의 영향력하고 지역 기반에 있는 당원들의 이제 충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서른 의원이 계속 당 쪼개진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분열된다. 네. 예, 이재명 의원 되면 분열된다. 그런 의미로 좀 그런 얘기하신 걸까요? 그게? 부분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했어요. 출마 선언문에 들어있는 게. 당원 예,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강하게 넣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당대회에서 이걸 대놓고 반대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명분은 이게 되니까. 예, 아이 당원들 뜻을 그럼요. 듣겠, 당신 당원들 뜻을 안 듣겠단 듣겠다는 말이냐라는 식의 당원 프레임이 무시하냐? 되면은 참 어렵죠. 여기까지 네. 이번 주 판 읽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